경기도 수원시 외곽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김정우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임대 공간에서 혼자 시작했던 정비소였지만 정직한 일처리와 꼼꼼한 정비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내 이미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기름때 묻은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차가 급해서 먹을 새도 없었어.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밥 좀 차려줄 수 있겠어? 미선은 늘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우리 막내 철민이가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학교 끝나고 정비소 들러서 구경하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녀석도 참, 난 일하느라 못 봤네. 어느 날 중학생이 된 큰아들 명준이가 친구들과 하교하는 길에 정훈과 마주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본 명준은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명준아, 끝났니? 정훈이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명준은 친구들 눈치를 보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명준이를 만났는데 말이야. 아마도 작업복 차림의 아빠가 부끄러웠나 봐. 사춘기라 그럴 수도 있지.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크면서 다 겪는 과정일 거예요. 미선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반면에 막내 철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정비소에 따라가 아버지가 자동차를 고치는 모습을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 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고장난 차가 아빠 손만 타면 싹 나와서 달려나가니까 아빠는 마술사 같아요. 어린 철민의 순수한 칭찬에 정훈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손에 기름때를 묻히고 사는 삶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편안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무실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매일 기름때 묻히면서 허리 아프게 일하지 않았으면 해. 명준이도 철민이도 말이야. 어느 날 밤 정훈은 미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선은 정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손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은 자기 길을 가겠지만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지만 둘째 철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정비과를 선택했고 대학도 자동차 관련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정비 기술을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정우는 눈에 띄게 성장하는 아들을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큰아들 명준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명준을 보며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아들은 자신의 바람대로 깨끗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정훈을 보며 미선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덕분에 힘이 나지 않나요? 철민이는 아빠 뒤를 이을 생각에 신이 나 있고 명준이는 자기 방식대로 효도하려 하고요. 정훈은 기름때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둘 다 각자의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아이들이 행복한 거야. 자동차 정비 전문대학을 졸업한 철민은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정비소 바닥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구들을 정리하고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감탄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일하기가 훨씬 좋구나. 20년 경력의 최고참 박정식 반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입인데 당연히 제가 기본적인 일부터 열심히 해야죠. 반장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열심히 배워서 빨리 실력 키우고 싶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동차 정비를 전공한 덕분에 철민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신형 수입차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접수가 들어왔는데 베테랑 정비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봐도 원인을 찾기가 힘드네요. 박정식 반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 퇴근 후에 친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정비소 앞을 지나가는데 늦게까지 불이 켜진 정비소를 보고 들어가 봤습니다. 철민이 혼자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2차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최신 엔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철민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정훈과 다른 정비사들은 철민의 제안대로 해보았고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비소 직원들은 철민을 단순한 사장님 아들이 아닌 능력 있는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철민은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의 친화력은 정비소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기술자이자 더 좋은 리더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님들도 철민의 친절함과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정훈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철민이가 정말 큰 일꾼이 된 것 같아. 퇴근길에 아내 미선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이제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정비사가 될 것 같아요. 정비소의 평판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젊은 기사가 실력도 좋고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찾아오는 손님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차가 새 것처럼 좋아졌어요. 다음에도 꼭 찾을게요. 손님들은 늘 철민의 세심한 일처리와 친절한 설명에 만족했습니다. 정훈은 매일 밤 정비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정비소가 철민이 덕분에 더욱 발전하고 있구나. 아들이 나보다 더 큰 꿈을 이뤄낼 것 같아. 가슴속 깊이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한때는 아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듯 정비소 지변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정훈이 처음 정비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일대는 작은 공장들이 즐비한 공업지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기계 소리와 트럭들의 경적 소리로 분주했던 거리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또 새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네요. 어느 날 아침 미선이 정비소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주변 풍경은 매달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용접 불빛이 반짝이던 거리가 이제는 아파트의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철민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와 물었습니다. 정훈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처음 이 정비소를 시작했을 때는 여기 전부 공장이었어.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고 상가고 우리 정비소가 이제 이 근처에서 몇 안 남은 공장 부지가 됐네. 철민은 아버지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비소는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요즘은 새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정훈은 아들의 낙관적인 태도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도 하지. 하지만 이렇게 주거지역이 되면 소음 문제도 생기고 언젠가는 우리도 이사해야 할지도 모르지. 개발업자들이 벌써부터 우리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서비스로 주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비소라는 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을게요. 어떤 변화가 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정훈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아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발 압박이 심해지는 와중에 큰아들 명준이 갑자기 정비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정훈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명준이 퇴근 무렵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일을 돕고 싶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네가 회사를 그만두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회사도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에서 배운 지식으로 정비소를 더 크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명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비소 일을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니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철민이하고는 얘기해봤니? 네, 철민이와도 이미 이야기해봤어요. 철민이는 기술 쪽에 탁월하지만 경영이나 사람 관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경영을 맡고 철민이가 정비 기술을 총괄하면 최고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철민이도 동의했어요. 저희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정비소를 더 크게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정우는 두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정우는 큰아들에게 정비소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경험은 없지만 대기업에서 쌓은 경영 노하우로 정비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정비소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비소를 더 큰 규모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명준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명준이가 정비소를 맡겠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미선에게 이야기하며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항상 내 일을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가업을 잇겠다고 하니 고맙더라고. 미선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명준이가 회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게가 더 잘 될 수 있겠네요. 이후 며칠 동안 며느리도 정훈의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선에게 항상 공손하게 대하며 집안일을 돕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명준 씨가 정비소 일 시작하면 저도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약간 당황했지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너희가 바쁜데 이렇게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세차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날은 유독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이 동네에서 개발이 안 된 곳이 우리 세차장이랑 김 사장 정비소 그리고 앞집 타이어 가게뿐이에요. 박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오랜 세월 이웃하고 지내던 가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네요. 계속 버텨야 할지 아니면 때가 됐을 때 떠나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는 새 사업장을 한꺼번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20% 더 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개발업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차장 박 사장과 타이어 가게 사장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아내 미선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정비소가 내 청춘과 함께한 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겠소? 정훈의 눈앞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정비소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힘들 때마다 응원해준 아내의 모습, 어린 아들들이 정비소에서 뛰어놀던 모습까지. 이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안 파시겠다는 건가요? 개발업자가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정비소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일구어온 터전이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산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비소의 남아 공고를 정리하면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낡은 건물 안에는 수많은 손님들과의 인연,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철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 여기서 정직하게 일하면 되는 거야. 개발업자의 제안을 거절한 후 정비소는 평소와 같이 운영되는 듯했지만 가족 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큰아들 명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사무실에서 종종 둘 사이에 언쟁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명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명준아, 이 정비소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곳이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명준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신다면 그 돈으로 저희 형제들에게 미리 유산도 나눠주실 수 있고 부모님은 남은 인생 편하게 즐기실 수 있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정우는 아들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고맙다만 나는 아직 일할 만큼 건강해. 그리고 정비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야. 이런 대화는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 명준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철민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비소를 파시든 계속 운영하시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요. 철민의 태도는 명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명준은 동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좋은 아들인 척하지? 내가 아버지 말만 따르니까 아버지도 내 말은 듣지 않으시는 거야. 가족 내의 불안은 점차 정비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준이 경영을 맡은 후 정비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작업장이 어느새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명준은 작업장에서 실수를 한 젊은 정비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우는 창고에서 부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군, 자네가 어제 수리한 차가 오늘 다시 들어왔어. 고객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항의했어. 명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젊은 정비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확인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정비소 평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번 달 월급에서 그 수리비만큼 공제할 거니까 각오해. 정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도 실수할 수 있는데. 명준은 그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더 할 말 없으면 당장 일하러 가. 정우는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경영 방식을 존중해주고 싶었고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직원들에게 관대했던 건 아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정비소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박 반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정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 반장은 정비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정훈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가려고요? 우리가 함께 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정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반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만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정훈은 박 반장의 마지막 날 그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소주잔이 몇 잔 오가고 나서야 정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왜 떠나기로 한 건가?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나? 박 반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떠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 큰아들 때문입니다.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준이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가? 박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명준 사장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세요? 항상 감시하고 작은 실수에도 벌금을 물리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래된 단골 손님의 차를 수리했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20만 원을 깎았습니다. 25년 동안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정훈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반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떠난 김 기사, 이 기사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난 겁니다.
다들 사장님 눈치 보느라 말 못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사장님이 왜 큰아드님에게 정비소 경영을 맡기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은 자동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희를 가르치려고 하고 실수하면 바로 월급에서 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버틴 건 오직 사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긴 아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니. 그는 박 반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몰랐어.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정말 미안하네.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저희에게 항상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명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격했습니다. 명준아, 직원들에게 왜 그렇게 대했니? 박정식 반장이 어제 모든 걸 말해줬다. 정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명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는 너무 관대하셔서 문제예요. 직원들이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시니까 업무 태도가 느슨해진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그에 맞는 불이익이 있어야 해요.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명준아, 정비소는 대기업이 아니야.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사이야. 박 반장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일했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 명준은 눈을 굴리며 대꾸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정비소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세요. 직원들에게 엄격해야 실수도 줄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아버지,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기업에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보게 해주세요. 정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은 이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명준아.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정비소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과 신뢰야. 그것을 잃는다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소용없어. 정우는 사무실을 나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작업장을 바라보니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훈의 가슴에 불안감이 더욱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정비소에 다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개발업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발업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의자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세차장과 타이어 가게보다 30%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오랜 노고를 고려한 특별 조건입니다. 개발업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일군 터전이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셔도 팔 수 없습니다. 너무 섣부른 결정은 마십시오. 앞으로 두세 달 정도 더 생각해 보시죠. 제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명준이 급하게 개발업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정우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주차장 한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명준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았고 개발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 아이는 왜 저러는 걸까? 정우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어지는 개발업자의 차를 바라보며 아들의 행동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숙련된 정비사들이 떠난 후 정비소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좋은 조건의 다른 정비소들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세 팀이나 수리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정비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출은 전월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에 폭풍이 몰아치듯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 수리했던 차량 주인이 분노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정은 사장님 맞으시죠? 당신의 정비소에서 수리한 제 차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비사에게 확인해보니 가짜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짜 부품을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차량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고해 주시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른 정비소에서 확인까지 마쳤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소비자 단체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인터넷에는 악성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30년 된 정비소의 배신, 정품이라 속이고 가짜 부품 사용 같은 글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예약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명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정비한 게 철민이었더군요. 아무래도 동생이 가짜 부품을 써서 차액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의심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건데 이제는 정비소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지만 정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민이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자랐고 정비소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정비소를 옥죄어 왔습니다. 정훈은 사무실로 철민을 불렀습니다. 철민아, 그 차량 네가 정비했을 때 특별한 점은 없었니? 어떻게 가짜 부품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철민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품은 정품을 사용했고 정비 내역서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손님이 우리를 모함하는 게 분명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왜 차를 다시 가져와서 점검받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훈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눈빛에서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정비소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며칠 동안의 깊은 고민 끝에 두 아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30년간 갖고 온 정비소를 정리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장부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잠깐 앉아보거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손님들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이제는 정비소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명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더 일찍 정리했어야 됐어요.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하면서 빚만 들었잖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결정하시니 다행입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개발업자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연락해서 만나보마.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구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철민은 따라 나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그 손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정비소에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건 정비사들이 많이 그만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손님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왕 정비소 문을 닫게 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여러 번 연락했었어.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구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하지만 철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의 주소를 찾아 30분을 운전해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형이 정비소에 왔던 손님과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철민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명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님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철민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손님에게 사과하러 온 줄 알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형의 차가 사라지자 철민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정비소에서 왔습니다. 철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손님은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민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형이 정비소를 망치기 위해 이런 치졸한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서도 형은 이렇게 웃으며 돈을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긴 왜 온 겁니까?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난 당신네들이랑 할 말 없습니다. 손님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쥐가 된 것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랑은 절대 만날 일 없다고 하시더니 우리 형과는 이렇게 만나시고 방금 제 형이 당신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 같은데 형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적 없는데요. 손님은 필사적으로 발뺌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명준이 봉투를 건네고 손님이 공손하게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정비소를 상대로 가짜 부품 운운하면서 협박한 것도 다 형이 시킨 거죠? 여기 증거가 있으니 저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손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경찰은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할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확보한 증거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철민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명준이 형은 제 형의 친구예요. 한 달 전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받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돈을 제안하더군요. 왜 이런 짓을 하자고 하던가요? 철민이 다그쳤습니다. 명준 형 말로는 아버님이 정비소를 절대 팔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소문이 나서 정비소가 안 되면 결국 정리하고 개발 보상금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오늘 드디어 아버님이 정비소를 정리하기로 하셨다면서 약속했던 수고비를 주러 온 겁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이런 치밀한 계획으로 아버지의 평생 일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당신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번도 가짜 부품을 쓴 적이 없으세요. 그런 정직한 분의 명예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다니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경찰이든 어디든 가서 제가 다 실토하겠습니다. 철민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제 형의 계략이 완전히 밝혀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비소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명준은 들뜬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정비소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 우리 계획대로 다 됐다고. 명준은 소파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TV를 끄고 자리를 옮겨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한테 나눠주실까요? 당연하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특히 이번에 그 진상 손님 사건으로 아버지가 많이 지치셨거든. 게다가 내가 철민이에 대해서도 아버지한테 좀 말해놨어. 이제 아버지도 철민이를 예전만큼 믿지 않으실 거야. 어머, 그럼 저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살살 안 굽실 거려도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된장국에 콩나물 무치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준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상금 받고 나면 우리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당신 갖고 싶어 하던 외제차도 내가 사줄게.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우리 목 말고도 나머지 재산까지 다 우리가 차지하려면 아버지 마음을 더 사둬야 하니까.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어머,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이서 유럽 여행도 가고 백화점도 실컷 다니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서연이가 고생이 많았지. 이제 곧 끝나가. 아버지가 받으실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아? 개발업자가 우리 땅값을 시세보다 30%더 준다고 했어. 거기다 영업 보상금까지 하면 명준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정비소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직원들 내쫓고 진상 손님까지 동원해서 아버지 마음 약하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보상금으로 무엇을 할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가짜 손님과의 대화 후 바로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형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형의 책상만큼은 모니터에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형의 컴퓨터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로그인된 상태로 남아있는 화면에는 여러 자동차 관련 사이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 여러 아이디로 정운자동차 정비 관련 악성 댓글을 수십 개나 작성해 놓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비소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짜 부품 끼우고 돈만 챙기는 사기 정비소입니다. 30년 된 정비소라더니 신뢰 제로네요. 저도 피해봤습니다. 여기 가면 큰일 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화면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형이 조직적으로 정비소의 평판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그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고?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철민은 형이 그 사람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과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악성 댓글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틀었습니다. 정비소를 망하게 해서 아버님이 매각하게 만들라고 명준이 형이 시켰습니다. 오늘 그 대가로 돈을 주러 명준이 형이 왔어요 라는 손님의 고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게 형이 계획한 겁니다. 정비소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개발업체에 팔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상 손님도 인터넷 소문도 다 형이 꾸민 일이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형을 고발하면. 철민이 말하다 멈췄습니다. 정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어제 저녁에 정비소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단다.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아침 새소리만이 이 무거운 순간을 채웠습니다. 정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정비소와 함께 아들에 대한 그의 믿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에도 너희들만큼은 바르게 키우려고 했는데. 정훈의 어깨는 땅으로 꺼질 듯이 무거워 보였고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훈은 철민이 알려준 진실을 듣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큰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정비소 매각 대금이 입금된 날 정훈은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철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고 명준 부부는 마치 잔칫집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비소 보상금은 잘 받으셨어요? 명준이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모두 입금됐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며칠을 고민했는데 결정을 내렸다. 명준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며느리도 긴장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보상받은 돈으로 옆 동네에 새 땅을 사서 정비소를 다시 짓기로 했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정비소를 만들 생각이다. 명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한테 돈 좀 나눠주시고 편하게 쉬셔야죠. 서연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이제는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비소는 철민이가 운영할 거다. 그 말에 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정비소 경영을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정비소 경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철민이 이 자식이 가짜 부품 써서 손님들한테 항해 들어온 것도 잊으셨어요? 명준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준이 손님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이 재생되었고 이어서 그 손님의 자백이 담긴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명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만해라. 정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를 네가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명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명준이 울면서 애원했지만 정훈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돈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식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명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서연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천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정우는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어려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아픈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무렵 정훈의 새로운 정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옆 동네의 넓은 부지에 세워진 정비소는 이전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고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철민 자동차 정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아들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정비소는 완전히 철민의 것이었습니다. 정훈은 오래 일했던 정비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명준이 경영할 때 떠났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정식 반장을 비롯한 베테랑 정비사들은 정훈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몇 군데 다른 정비소에서 일해봤지만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박 반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장이 아니야. 철민이가 이곳의 사장이지.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줄 뿐이야. 철민은 새 정비소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직함과 학교에서 배운 최신 기술 그리고 자신만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모두 접목시켰습니다. 정비사들도 철민의 리더십을 신뢰했고 손님들은 그의 솔직한 태도와 정확한 진단에 만족했습니다. 개업 후 3개월이 지나자 철민 자동차 정비는 이미 지역에서 소문난 정비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수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았고 직원들도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정비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비소 궁금하지 않아요? 철민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벌써 3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정훈은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철민이가 잘하고 있을 거야. 박 반장도 그렇게 말하더구만. 이제는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 미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일해온 정비소인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손님은 얼마나 오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궁금하지.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비소는 철민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잘 되든 망하든 철민이의 몫이야. 내가 가봐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게 철민이를 온전히 믿는다는 내 방식이야. 미선은 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지. 하지만 이제는 철민이의 시대야. 나는 내 시대를 살았고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라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